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4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봄에 산 화분이 몇 달을 못 넘기고 죽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신 안 산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올해는 잘 키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화초를 양손에 들고 집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꽃도 잘 피고 싱싱하던 것이 집에만 오면 몇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나가게 되어 속상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식물이 집에만 오면 금방 죽는 원인도 다양한 생육 환경만큼이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을 구매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양분에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조치 없이 구매한 이 상태 그대로 계속 키우시는 분들 중에 여름을 제대로 못 넘기고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뿌리가 꽉 찬 상태라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중에는 괜히 잘 심어져 있는 것을 잘못 손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실 테고,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잘 심어져 있고 싱싱한데 굳이 이것을 손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뿌리 형태를 보고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하고 튼튼한데 왜 죽느냐는 의문도 드실 텐데, 그럼 대체 어떤 이유에서 몇 달을 채 못 넘기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실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목마가렛이 있는데 윗부분에 꽃도 활짝 피었고 한 달 좀 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이것을 한번 뽑아보면 이 흙이 피트모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피트모스 재질은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때는 물을 주면은 스펀지처럼 잘 흡수가 되고 서로 엉겨 붙어 있지만, 흙 표면이나 아니면 속까지 건조하게 말라버리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옛만큼 물을 줘도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대로 물을 다 튕겨내서 배출시키는 양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마른 부분에 물이 흡수되도록 천천히 여러 번 주시거나 아니면 저면 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으로 두 가지 정도 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겉흙 표면 부분이 말라있고 아래층 부분은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뿌리가 벌써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과습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물을 주게 되면 이 마른 표면은 마치 물을 튕겨내듯 그대로 화분 벽면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다가 이 하단 부분만 물을 계속 머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표면에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어서 바짝 마르는 것을 보고 또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물을 줄 때마다 이 윗부분은 말라있고 아랫부분은 더 과습해지면서 서서히 이 상층부의 잎도 누렇게 변하면서 이 표면이 말라서 물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 무름으로 서서히 죽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화분을 좀 더 말린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린 이 표층만 건조하게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분 내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 주변부까지 건조하게 마르게 되면 화분과 흙이 분리가 돼서 들떠있는 상태라서 주변에 물길이 생겨서 물을 주면은 물을 흡수할 겨를도 없이 거의 대부분 이 표면을 타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이런 배양분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런 배양분에 식물을 오래 키우지 않는 것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한 흙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식물을 잘 배양시키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만, 배양이 끝난 식물을 계속해서 이런 연질 배양분에 키우는 것은 환경이 좋은 곳이라면 모를까 일반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대부분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른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주게 되면은 하단에 이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서클 현상이 생긴 이 뿌리는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지만 정작 제 기능을 해야 되는 이 흙 속에 있는 잔뿌리들이
제대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면서 물을 줄 때는 이 하단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싱싱한 듯 보이지만 한나절만 지나도 다시 식물이 힘이 없어지고 거의 매일 물을 주는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저명관수를 하게 되면 이 피트모스는 저명관수에 특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머금고 싱싱하게 며칠을 잘 버티다가 마치 저명관수가 특효약인 듯 그것이 늘상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하층부에 서클 현상이 생긴 뿌리는 잦은 저명관수로 인해서 결국은 과습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미니 장미가 있는데 이 미니 장미 흙 상태를 보면 겉보기에는 적당히 젖어 있고 그리고 꽃도 잘 피우고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뽑아서 뿌리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흰 뿌리가 있는 정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쪽 부분은 벌써 이렇게 검게 죽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새 뿌리가 발근이 되어도 바로 물러지게 되고 이 잎이 점점 누렇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새로 사온 식물을 너무 잦은 저명관수로 인해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뿌리가 검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잘 자라라고 여기에 질소질이 많이 함유된 비료를 주게 되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피트모스가 그렇게 안 좋은 흙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환경에 맞게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택되어지는 부분이고 집에 데려오면은 당연히 가정의 실내 환경에 맞게 변화를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도 피트모스에 심더라도 배수가 잘 되게 알갱이 흙을 적절하게 섞어서 배합을 해서 심으면은 크게 문제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고 이 화분의 흙에 비해 뿌리가 아직 덜 발달한 개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한 해 정도는 그대로 키워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환경에 맞게 흙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뿌리도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분갈이를 언제 해줘야 될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우선 식물을 구매해서 집에 데려오면은 물을 한번 충분히 주어서 이 들뜬 공간이 없도록 안정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게 되는데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상태에서 꽃을 한참 보려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바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 피어 있는 꽃이 빨리 지거나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이런 꽃망울들이 말라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꽃을 보고 분갈이를 하실 거라면은 이 배양분을 그대로 관리하지 마시고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다른 이런 비나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중화분 형태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당분간 꽃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꽃이 있는 개체도 꽃이 말라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꽃을 보는 분갈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던 바로 연탄가리식 분갈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당장은 죽지도 않고 꽃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작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경험과 관점에서 보자면 임시방편일 뿐이고 오랫동안 반려식물로 잘 키우고 싶다면 연탄가리식 분갈이는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잘 적응을 시켜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지 작업을 해볼 텐데 지금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도 꽃이 진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저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꽃을 좀 덜 본다는 생각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나마 절차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런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 화분 표면의 흙부터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말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흙을 제거하게 되면은 잔뿌리들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살살 털어낼 수 있는 부분만 털어내시거나 아니면은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의성이 있습니다.
표면의 흙은 어느 정도 긁어냈을 때 이렇게 윗부분에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까지만 흙을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머리를 빗듯이 흙을 털면서 뿌리를 펴주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분갈이 시기가 훨씬 지나서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에 이런 잔뿌리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길게 자란 이 몇 가닥만 하층부에서 이렇게 또 다시 발달을 해서 이런 형태로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뿌리를 펴준 상태에서 어디를 잘라줘야 될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잔뿌리 부분이 뭉쳐있는 그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몇 가닥 안 되는 이 끝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 길게 발달한 뿌리가 잘려나가게 되면서 이 절단된 부분에 마치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잔뿌리들이 무성하게 발달하게 될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긴 뿌리는 화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뿌리는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잔뿌리를 많이 발생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화분 속 뿌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양분도 골고루 잘 흡수가 되고 상층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순도 골고루 돋아나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분갈이를 할 때 먼저 있던 이 흙을 완전히 다 털어내지 않으면은 새 흙에 심는 의미가 없지 않냐고 궁금해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최근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를 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이것을 새 흙에 심게 되면은 이 끝부분에서 새롭게 뿌리가 발달해서 활착이 진행되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을 벌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뭉쳐있던 예전 흙 속에 있는 잔뿌리들입니다. 예전 흙이라고 해서 영양분은 좀 적을지 몰라도 수분을 흡수하고 새 뿌리가 활착하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식물의 안정적인 이식 작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분재처럼 이 뿌리를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먼저 심겨져 있던 흙과 전혀 다른 흙에 심어서 생육 형태 자체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흙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육 환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회가 될 때 외철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을 배합해서 심어주면 되는데, 심는 과정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분갈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 꽃을 과감하게 다 따주시는 것이 분갈이 후에 빠른 활착을 위해서 더 좋지만, 저는 그렇게 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만 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지 좀 오래된 꽃을 좀 이렇게 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남기고, 여기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뿌리를 잘라내면은 이 상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층부의 뿌리를 잘라낸 만큼 상층부의 잎이나 줄기도 그에 상응하게 솎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얼핏 보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뿌리를 잘라냈는데 상층부의 꽃만 몇 개 잘라내는 것이 좀 의문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이 뿌리도 뿌리 나름입니다. 오늘 잘라낸 뿌리털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 이런 긴 뿌리는 화분에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하는 일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긴 것을 잘라냈다고 해서 생각만큼 상층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양 소모를 많이 하는 이 꽃 부분을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정리를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잔뿌리가 많이 붙어있는 뿌리를 잘라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그에 상응하는 상층부의 잎이나 줄기도 같이 솎아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이 물을 흠뻑 주고 밝은 그늘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강한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분갈이 후에 바로 땡볕에 내놓으시면은 이 잎이 시들기 때문에 최소한 보름 정도 활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밝은 그늘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잘 활착이 된 다음에 최소한 보름 이상 돼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필요한 영양분을 서서히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에 새로 산 화분을 오랫동안 반려식물로서 잘 키우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